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강의에 이어서 키보드 처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오버뷰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창을 클릭했을 때 레이아웃이 사용자가 입력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순조롭게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것입니다. 저번 강의의 완성물을 만약 실제 기기에서 빌드하여 비밀번호 창을 선택해 보셨다면 왼쪽 화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비밀번호 창을 선택해 키보드가 노출되었을 때 화면을 적절히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iOS에서는 키보드의 노출에 따른 뷰 변경을 아무것도 처리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력창이 뷰의 상단에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입력창이 하단에 있으면 반드시 키보드의 입력창을 가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키보드가 올라오고 내려오는 행동을 감시하며 개발자가 레이아웃을 적절하게 수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오른쪽 화면처럼 입력창이 화면 상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키보드 처리는 iOS 개발에 필수 불가결인 요소이지만 상당히 개발 난이도가 높은 구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험이 적은 iOS 개발자의 경우 입력창을 아예 화면 상단에 두도록 디자인을 수정 요청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초보 개발자에겐 이런 방식을 저 또한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키보드 처리는 언젠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간단히 구현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키보드가 열리고 닫히는 것을 감시하는 함수를 삽입합니다. 이 함수에 들어오는 정보에는 키보드의 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키보드의 높이만큼 전체 레이아웃을 재조정합니다. 레이아웃의 높이를 키보드의 높이만큼 줄이거나 레이아웃의 위치를 키보드의 높이만큼 올립니다. 키보드를 여닫는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노티피케이션 센터에 관찰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왼쪽은 이 화면이 키보드가 열릴 때 내부 함수 키보드 윌 쇼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오른쪽은 이 화면이 키보드가 닫힐 때 내부 함수 키보드 윌 하이드 함수를 실행시키도록 합니다. 키보드를 여닫는 행동을 감시하는 관찰자를 계속 달고 있다가 화면을 종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관찰자 때문에 화면이 정리되지 않고 메모리 내부에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화면이 종료되는 순간에 등록한 관찰자를 떼내는 처리를 해야 합니다. 왼쪽은 키보드를 여는 관찰자를 떼는 함수입니다. 오른쪽은 키보드를 닫는 관찰자를 떼는 함수입니다. 키보드 감지 관찰자를 떼고 붙이는 적절한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화면이 보일 때 관찰자를 붙이고 사라질 때 관찰자를 떼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view did appear에 키보드 관찰 함수를 붙이고 view did disappear에 키보드 관찰 제거 함수를 붙입니다. 코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작성한 대로 키보드가 열릴 때 불리게 되는 키보드 will show 함수와 키보드가 닫힐 때 불리게 되는 키보드 will hide 함수에 주목해야 합니다. 키보드가 열리고 닫힐 때 호출되는 함수에는 인자에 노티피케이션을 넣어서 필요한 정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노티피케이션의 유저 인포 프로퍼티에는 관련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키보드의 크기를 나타내는 키보드 프레임 앤드 유저 인포 키, 키보드가 올라오는 애니메이션의 시간을 나타내는 키보드 애니메이션 듀레이션 유저 인포 키를 사용합니다. 추후에 이 정보를 레이아웃을 조정할 때 활용할 것입니다. 키보드가 열릴 때는 보이는 화면이 작아지므로 레이아웃의 모양새를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으로 정의한 레이아웃은 추후에 위치를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제약 조건을 변수로 빼두고 레이아웃을 바꾸고 싶을 때 제약 조건의 일부 값을 변경시키면 됩니다.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빨간색 뷰를 위로 300만큼 올리는 코드입니다. 올릴 제약 조건, 즉 빨간 뷰가 전체 뷰에 세로로 중앙에 정렬되어 있음을 constraint 변수로 빼둡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의 상수 조건을 -300으로 변경합니다. 그럴 경우 제약 조건, 즉
빨간 뷰의 세로 중앙이 전체 뷰의 세로 중앙보다 300 위에 있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의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키보드가 올라갈 동안 레이아웃이 급격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애니메이션 처리를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iOS에서 단순한 애니메이션 처리는 UIView 애니메이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with duration의 애니메이션의 실행 시간을 나타내고 클로저 내부에 실행시킬 애니메이션을 표시합니다. 예제는 빨간색 뷰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애니메이션을 처리합니다. 듀레이션에 2를 넣어 2초 동안 진행함을 나타냅니다. 클로저에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설정하고 배경된 색깔이 적용되도록 셀프 뷰 레이아웃 if needed를 호출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키보드가 상승하면 컨텐츠도 키보드의 높이만큼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UIView 애니메이트 내부에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액션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예제는 앞서 소개한 빨간 뷰를 올리는 예제를 애니메이션과 함께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제약 조건의 상수를 -200으로 갱신하는 함수를 UIView 애니메이트 클로저 내부에 삽입하면 제약 조건이 바뀌어 빨간 뷰가 상승하는 애니메이션이 표시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화면 내에 viewDidAppear와 viewDidDisappear 함수를 추가합니다. 이 함수 내부에 키보드 관찰을 처리하는 함수를 삽입해줍니다. 앞서 처리한 함수 때문에 키보드가 열릴 때마다 키보드 뷰쇼 함수가 호출됩니다. 여기서 키보드 처리에 필요한 키보드의 크기 및 애니메이션 기간을 가져옵니다. 키보드가 올라가면 로그인 스택 뷰를 키보드의 높이만큼 위로 올려줄 것입니다. 로그인 스택 뷰가 전체 뷰에 세로로 중앙 정렬하는 제약 조건을 수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조건을 변수로 빼내줍시다. 이제 키보드가 올라갈 때 스택 뷰의 Y축 배치를 키보드의 높이만큼 위로 올려줍니다. 반대로 키보드가 내려갈 때 스택 뷰의 Y축 배치를 원래대로 되돌려줍니다. 이렇게 구현할 경우 왼쪽 화면처럼 처리됩니다. 이런 구현은 애니메이션이 없어서 딱딱한 기분이 됩니다. 따라서 키보드가 올라가는 시간만큼 애니메이션이 연출되도록 처리합니다. 이렇게 구현할 경우 왼쪽 화면처럼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도를 높여주어 봅시다. 앞선 화면은 애누리타임 로고 등이 화면 상단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것이 미관상 좋지 않았습니다. 애니메이션 내부에 로고 등의 투명도를 0%로 하는 행동을 추가해 줍시다. 이렇게 구현할 경우 왼쪽 화면처럼 키보드가 노출될 때 로고가 사라지게 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키보드가 사라질 때 로고의 투명도를 100%로 하는 행동을 추가합시다. 그러면 키보드가 사라지면 로고가 다시 나타납니다. 이제 이론적인 내용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키보드 처리는 필수적인 기능임에도 난이도가 상당했습니다. 실제 로그인 화면의 키보드 처리를 개발해 보겠습니다.